와, 네. 대단하다. 콘텐츠 기업이 조단위. 이것도요? 이야, 이것도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렇죠. 초대형 IPO의 풍년이다. 아, 이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머리방에 대해서 슈퍼 개미를 꿈꾸는 송준영 기자. 네, 여러분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드리는 효자순 기자, 이용 기자입니다. 네, 역시 매번 까먹으신다. 아, 네.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정말 제가 또 공교롭게도 빅히트 상장일에 또 제가 또 촬영을 하게 됐네요. 아, 네. 근데 이번에는 빅히트가 좀 약간 따상의 기운을 잘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따상은 실패한 거라고. 그렇죠. 거의 뭐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장 초반에는 약간 따상은 좀 실패했다. 근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공모가 대비로는 100%는 이상 올랐으니까 공모주 투자에 있어서는 성공을 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과연 이 다음 타자는 누가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이을 IPO 대여는 누가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올해 SK바이오팜, 그다음에 카카오게임즈, 네. 빅히트 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화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하신 다음 타자들이 어떤 게 구체적으로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초대형 그런 그 IPO라고 하면은 기업 가치가 조 단위, 그러니까 조원 단위, 네, 조원 단위 정도 되는 그런 기업들을 초대형 IPO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상 올해는 약간 그런 정도에 보이진 않는다. 네네. 초대형 IPO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은 내년에 정말 많이 몰려 있습니다. 네네. 빅히트들,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들, 네네. 네, 이런 친구들이 정말 쏟아져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크래프톤. 네네. 들어보셨어요? 크래프톤? 자회사인 펍지가 만든 배틀그라운드라고 배그라는 게 배그. 있거든요. 네, 그건 많이 들어봤네요. 네, 그 배그는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정말 많이 들어. 저 같은 사람도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진짜. 사실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네. 그 배틀그라운드의 성공을 힘입은 크래프톤이 내년 상장을 합니다. 대본에 보니까 치킨이 딱 이게 있는데 이건 뭐예요? 제가 게임을 몰라가지고 배틀그라운드가 치킨을 줘요 그러면? 아니 이겼다 이렇게. 기분 좋게 기분 좋게 표현이네 표현. 치킨을 예. 주진 않아요? 주진 않겠죠? 치킨을 안 주는데 왜 1등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크래프톤의 실적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이게 대박인 게 실적이 더 사실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올해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이 8,872억 원. 네네. 네. 근데 더 대단한 거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5,137억 원이랑 4,049억 원이에요. 이야, 절반은 순이익으로 남겼네요. 매출의 절반 순이익이 남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면 게임 업종의 그 대장주로 불리는 NC소프트하고 비교하면 크래프톤은 좀 어떤가요? 그 NC소프트가 지금 그 게임 업종에서 제일 시가총액이 높고 대장주거든요. 근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3,538억 원이에요. NC소프트보다 크래프톤의 순이익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올해 상반기 기준이에요. 네, 올해 네. 상반기는 더 잘했다. 이야. 순이익. 그러면 대부분의 순이익이 지금 배틀그라운드에서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순이익 대부분이 배틀그라운드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단점 이거 리스크 요인이라고 사실 볼 수 있겠죠. 네. 아니, 인기가 떨어질 경우에는 좀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3년 이렇게 지난 게임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핵 문제? 제가 뭐, 말씀드렸는데 핵이 너무 심해가지고 최근에 유저들이 많이 떠나고 있어요. 핵이 뭐예요? 네, 저도 그런 게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근데 물론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크래프톤도 그 엘리온이라고 저는 사실 뭐 조사는 처음 들어봤는데 엘리온이라는 그런 게임을 또 이렇게 새롭게 런칭을 하거든요. 네. 계속 만들어내겠네요. 그렇죠. 이런 그런 새로운 그런 게임들이 성공하느냐 마느냐도 사실은 그런 기대감도 되게 중요하죠. 네. 기업 가치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억하시죠? 궁금합니다. 네, 한번 여쭤봐 주세요. 준비를 해가지고 그 크래프톤의 기업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30조 원. 와,
네. 대단하다. PER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예를 들면 좀 쉽게 설명하면은 시가총액의 순이익을 나눈 거예요. 네. 네. 어쨌든 이 회사를 내가 샀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이 시가총액을 다 살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고 순이익이 100억 원이에요. 네. 그러면은 10년 이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시가총액을 다 채우는 거잖아요. 네네.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 회사의 본전을 뽑는다고 보면 돼요. 그러네요. 네. 게임 업종의 평균 PER은 30배에서 40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순이익이 1억 원이라고 1조 원이라고 했을 때 PER 30을 대입하면은 30조 원이 되는 거죠. 네. 물론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기업 가치를 계산할 때.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좋게 봐서 30조 원, 뭐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면은 한 15조 원. 네. 이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하고 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만 하니까 뭐 되게 대단하다 아니면 뭐 별론데 이런 기준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지금 그 NC소프트가 한 14조 원, 15조 원 아마 이 정도. 아, 그렇구나. 네. 거의 2배 정도. 미래 전망을 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네. 하려면. 근데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게 계속 간다고 하니까 인류하고 같이 간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온라인 게임 주들이 좀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유저들이 계속 유입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그렇죠. 그런 걸 사실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시장에서도. 네. 이게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저수가 떨어져 나가고 신작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정도의 리스크도 리스크는 있으니까. 있고. 네. 네. 그런 걸 모두 감안해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카카오 자회사들이 네. 지금 상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쪽은 좀 어떤가요? 사실은 그 내년에 정말 가장 이슈를 몰고 올 회사들이 이 카카오 자회사들이에요. 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지. 야. 이 회사들이 정말 만만치 않은 회사들입니다. 네네, 그쵸. 그 이용훈 기자가 지금 은행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뱅크는 굉장히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요. 같이 이렇게 탄생했던 인터넷 은행이었던 K뱅크는 네. 지금 좀 이렇게 잘 못하고 있거든요. 금융 전문 기자로서 왜 K뱅크는 안 됐고 카카오뱅크는 잘 됐을까요? 사실 둘 다 안 될 가능성이 높은 회사였어요. 왜냐면 기존에 금융업을 하고 있는 4대 시중은행이 어깨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집고 들어오는 건 좀 어렵다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카카오뱅크는 그 분석을 뛰어넘어서 잘 된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볼 때는 기존의 플랫폼이 너무 잘 돼 있었다. 맞아. 그리고 인지도가 너무 높았다. 왜냐면 전 국민이 쓰고 있는 이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서 카카오뱅크가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너무 잘 됐고 지금 수신액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뭐 예적금이죠. 네. 그게 이미 지방은행을 뛰어넘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카카오뱅크를 보면은 올해 6월 기준으로 해서 모바일 앱 그 월간 순 사용자가 1,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4분의 1을 쓴 거죠. 쓴다고 보면 이건 되고, 다 쓴다고 보면 돼요. 이거. 네. 기존 시중은행 어플리케이션을 넘어선 네, 독보적인. 네.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은 올해 상반기 이 순이익이 453억 원을 냈거든요. 네, 네. 이게 작년 그 연간치 대비 3배 이상. 자본 총계가 1조 7천억 원이고 자산 총계가 24조. 그리고 올해 상반기 중에만 카카오뱅크의 총 여신이 2.5조 원 증가했다 하거든요. 네. 이게 은행권 전체 일반 대출의 증가분의 30%.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인터넷 은행이다 보니까 기존 은행이 할 수 없는 한 가지 큰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들어가는 일반 관리비라고 해서 뭐 대부분이 이제 급여죠. 네. 그게 3조 8,800억. 그러니까 거의 4조. 그러니까 비용으로만 4조를 쓰는 거예요. 국민은행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은행이니까. 근데 카카오뱅크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인터넷이니까. 네, 인터넷이니까. 왜냐면 지점도 없지, 직원도 별로 없지. 그러니까 오로지 이런 금융 시스템으로 돈을 벌어들이는데 나가는 비용이 없는 거예요. 인터넷 은행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조 원대로 보고 있더라고요. 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물론 같아요. 구체적인 어떤 그 가치 산정 방법, 기업 가치 산정 방법이 나오면은 확인해 볼 수 있지만 뭐 최대 뭐 10조 이런 이야기는 나오니까 네.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사실. 그러면 이 카카오뱅크의 어떤 리스크나 이런 거는 좀 뭐가 있을까요? 리스크라고 제로 한다면 금리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전 금융업이 이제 당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 말고 지금 한정돼 있다는 거. 왜냐면 지금 1000만 계좌가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과연 이 이상 뭔가 더 나을 수 있을까? 왜냐면 글로벌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 안에서만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컸다. 이 이상 더 빠른 성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게 가장 큰 리스크고 결국에는 이제 대출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이제 끌어당겨야 되는데 지금 4대 시중은행이 이 대출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인구수는 한정돼 있는데 과연 대출을 얼만큼 늘릴 수 있을까? 이제 이게 가장 큰 리스크죠. 그러니까 성장은 빨리 지금까지 빠르게 왔지만 그 이상 이 정도의 성장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약간 그런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미지 자체가 기존 은행들은 올드하다. 카카오뱅크는 아직까지는 올드하진 않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겠죠. 좀 약간 기대되는 그런 초대형 IPO 중에 하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카카오페이는 좀 어떤가요? 사실 지금까지는 수익이 안 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매출 성장세가 정말 뚜렷합니다. 아, 네. 작년에 매출이 1,411억 원인데 네. 그 전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어요. 네. 103% 증가했고요. 2017년과 비교하면 14배 수준으로 급증했던 것 같아요. 야. 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약간 한 7조 정도 시장에서 네. 그 이베스터 투자증권은 7조 3천억 정도로 받고 노무라 증권은 한 7조 1천억 정도 받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점점 늘다 보니까 그런 거에다 프리미엄을 사실 더한 거겠죠. 네네. 그러면 이 카카오페이만 있느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카카오페이지가 있습니다. 두 회사는 약간 다른 회사예요. 하나는 핀테크 회사고 네. 하나는 그 어떤 종합 그 컨텐츠 플랫폼 같은 회사예요. 아, 네. 이 카카오페이지도 기업 가치가 상당합니다. 어. 뭐 이거는 뭐 2조에서 한 4조 원 정도로 평가를 되는데 네. 물론 앞선 그런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에 비해서는 약간 좀 작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콘텐츠 기업이 조 단위 이것도요? 첫 번째 타자가 사실 좀 중요했다고 저는 사실 보거든요. 카카오 게임즈가 그 증거금 역대 최대 증거금이에요. 아, 빅히트보다 네. 더 많았거든요. 네. 엄청난 그런 인기가 있었다라는 거는 이 카카오에 대한 어떤 그 일반 그 투자자들, 어떤 공모주 투자자들의 인식이 되게 성장성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다. 네네. 네. 이 플랫폼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 네. 네. 내년에 한번 그 공모주 한번 청약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고. 네. 네. 그럼 다른 IPO들도 있나요? 내년에 정말 초대형 IPO의 풍년이다. 아, 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아까 말씀드린 크래프톤, 그 다음에 카카오 친구들. 그쵸. 네, 카카오 친구들. 친구들, 네. 그리고 SK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네. 이 소개드리면은 SK 바이오 사이언스, 바이오주거든요. 그리고 SK IEE 테크놀로지. IE 테크놀로지. 이 회사는 그 뭔가요? 2차 전지 관련주예요. 아, 네. 그렇구나. 2차 전지? 굉장히 핫하겠네요. 네, 분리막 이렇게 핵심 소재거든요. 이야, 이것도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렇죠. 이 두 친구가 있고 또 있습니다. 호반건설. 호반건설도 약간 조단위 그래요.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최근에 정말 말이 많았죠. 그 LG화학 배터리 사업 부문. 이 회사도 아마 정말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그 LG 배터리 사업의 그 핵심이거든요. 전부거든요. 네네. 지금 뭐 LG화학이 그 2차 전지 때문에 정말 많이 주가가 올랐다가 지금은 떨어지긴 했지만 네. 올랐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게 이 배터리 사업 부문입니다. 아, 네. 정리를 하자면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SK IE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LG화학 배터리 사업 부문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건설, 호방건설. 네. 이 친구들 모두 조단위 IPO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내년에 싹 다 쏟아져 나오면은 되게 기대감이 크다고 기대감이 볼 수 크겠네요. 있어요. 네. 네. 물론 이 친구들도
이 기업들도 리스크가 있으니까 항상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초대형 IPO들이 많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좀 좋은 IPO들 그리고 시장에서 인기 있는 관심 있는 그런 IPO들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자리에 모여서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그 분야의 전문 기자들을 모셔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IPO도 결국에는 이제 IT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좀 핫할 것 같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와 관련된 주식 그 기업들이 또 상장을 준비한다는 거 보니까 이 사업군이 굉장히 좀 뜨겁겠구나 앞으로도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 IPO 기업 공개라는 거는 하는 이유가 약간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회사를 알리려고 IPO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성장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 경우 IPO를 하거든요. 네네네. 대부분 성장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장 기업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산업군이나 네. 이런 것들도 유심보면 사실 좋긴 하죠. 네, 그렇게 보면 결국에는 지금 발전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딘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봐도. 그렇죠.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네네.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네, 저희 머니망이대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는 슈퍼게임을 꿈꾸는 송중현 기자. 네, 저는 여러분들의 가려운 곳에 긁어드리는 효자순 기자, 이용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